예, 여야가 오늘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하고 오늘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 특검법과 마약 수사 위협 의혹 상설 특검법에 대한 표결에도 나섭니다. 직격 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와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전에 있었던 국민연금 개혁 관련한 합의 그 내용부터 좀 알아보죠. 그동안에 사실 많이 이제 그 내용들은 이제 공개가 됐고, 최종적으로 여야가 이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내는 돈, 받는 돈, 그 다음에 이제 투기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뤘고, 오늘 오후에 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국정협의에서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 그 다음에 반도체 특별법, 그 다음에 추경, 이런 크게 보니까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접점을 찾아왔는데, 어쨌든 큰 틀에서 제일 또 중요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최종 합의를 이뤘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어제만 해도 또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늘 합의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체제로 가면 2055년도에 고갈될 위험성이 있다는 경고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고, 지금 젊은 세대들이 열심히 내고 있는데 나중에 못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국민연금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해서 여야 대표단이 만나서 합의를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앞에 사실 그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 40에서 43%를 올리고요. 그리고 연금 보험률도 9% 13% 올리는 방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고 좀 더 많이 받는 이런 제도인데, 이거는 불가피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제 노동 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해결해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내고 나중에 조금 더 받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면 고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주당이 많은 부분 양보를 했죠. 국민의힘 주장하는 쪽으로 거의 다 합의를 해줬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하면 통 큰 양보를 통해서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낸 거 잘했다고 생각하고, 이 연금 개혁안이 미래 세대에 대한 연금에 대한 어떤 보장성, 이런 부분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원식 의장도 오늘 민생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민생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이제 오늘 합의를 이뤄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워낙 여야가 상당히 팽팽히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맞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합의 소식이 들려서 상당히 좀 다행스럽게 여겨지고, 앞으로도 좀 이런 타결을 좀 계속 좀 이뤄냈으면 좋겠어요. 전쟁 중에도 공부는 한다. 특히 민생 문제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오래간만에 국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면을 오늘 TV를 통해서 저도 직접 봤고,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합의 사안에 사인을 하는 서명식이 있었는데, 국회의장 나도 본인이 직접 사인을 해서 이 역사의 현장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오래간만에 국회의 어떤 본질적인 기능인 토론과 합의, 여야가 그런 모습이 상당히 좋았고. 의장 되시고 여야 합의문에 서명하는 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하여튼 많이 합의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 국민이 전체적으로 이제 합의했다고 보고, 많이 시지탄이 있지만,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이 4대 개혁 중에서 연금 개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늘 국회에서 비로소 이렇게 입법화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다고 보고, 애초에 보험료율이 이제 받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민주당은 45%, 그리고 정부는 42%. 그래서 국민의힘이 약간 양보해서 43으로 오늘 이제 결정이 됐고, 애초에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이 출산 크레디트 확대하자. 그거하고, 그리고 이제 남성 위주로 한 군복무 가산 있지 않습니까? 군복무 크레디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견이 노출이 돼가지고, 결국은, 첫째 출산 시 12개월, 그리고 군복무도 12개월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선에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오늘의 연금개혁이 이제 나타났고, 결국은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당과 야당의 이런 합의, 정말 나라가 지금 전쟁 상태 아니겠습니까?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이렇게 꽃을 피웠다는 것은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출산 군복무 크레딧은 그 출산이나 이제 군복무 하면서 이제 직장에서 경력에서 조금 그게 이제 빠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출산이나 군복무 기간에도
이제 연금 그 가입 기간으로 좀 쳐주는 그런 제도죠. 네, 첫째 출산의 크레딧 제도가. 하나고 이것이 또 이제 앞으로 연금 특위에서 또 국민의힘 6, 민주 6, 비교섭 1명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바뀔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 자, 또 오후에 본회의에서 이제 이렇게 여야가 합의한 그 법안도 처리가 될 예정이지만 조금은 좀 쟁점 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법사위에서 처리가 된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법안, 그 다음에 마약 수사 외압 관련한 상설특검 법안, 이 부분이 이제 또 쟁점 법안이 될 것 같은데, 이 상설특검 법안은 뭐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할 수가 없죠. 다만 이제 임명을 할지 이제 이 부분이 좀 여전히 이제 미지수인데. 지금 요 특검법안, 상설특검법안 처리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약 수사 무마 의혹 관련된 부분 증거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 중에 이 상설특검 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수사뿐만 아니라 삼부토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간에 나온 뭐 의혹들이 뭐 총 망라돼 있는 것 같은데요. 망라돼 있죠. 왜냐하면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까지 나서가지고 이 삼부토건 간 주가 조작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100억 원대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삼부토건 관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부분 아직 나온 게 없어요. 다만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연관돼 있는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여기에 연관돼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혹시나 김건희 여사 연관된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이걸 밝혀봐야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는 걸로 끝날 것이고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지금으로서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삼부토건 관련된 주가조작 의혹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여기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나오고 이 금감원장도 이거는 정말 나쁜 짓이라고 본인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김 여사 상설특검법안은 반드시 특검을 임명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 지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명품백수수 의혹이나 양평고속도로 의혹도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특검법안으로 올렸는데 계속 거부권을 행사를 해요. 네 번인가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4차례 폐기됐죠. 네, 그래서 폐기가 되니까 상설특검안은 법에 있는 것이고 그건 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직무대행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특검을 임명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임명할까요? 안 할 것 같아요. 그럼 직무유기죠.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에 분명히 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임명하게 되는데 임명을 안 하면 직무를 유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죄를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 최상목 대행이 이걸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특검을 임명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약 수사 의혹 같은 경우도 이건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무마 의혹이 있다는 의심이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약 수사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은 이미 밝혀진 부분이고요. 다만 이 배경이 누구고 누가 이걸 외압을 행사했냐 하는 부분들이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검을 통해서 이거를 반드시 밝혀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특검법안이 통과가 됐고 이제 최상목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민주당이나 뭐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또 고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상설특검법안, 2개의 상설특검법안은 이제 오후에 열릴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서 이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일단은 뭐 큰 그런 상황인데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또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무엇이든지 맘만 먹이면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줄특검, 줄탄핵, 그리고 여러 가지 법안도 일방 처리, 오늘 물론 소중한 합의를 해서 이제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연금개혁은 통과가 되겠지만 나머지들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국회에서 합의하지 않은 것은 시행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전 국민을 위한 입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공정성 차원에 그렇습니다. 뭐 물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다수의 의석을 줬고 너무 많은 표를 줘서 지금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 그걸 보면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 정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마찬가지로 특검도 마찬가지로 검찰과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한다. 그것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 특히 특검을 할 때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해도 특검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 가지 뭐 헌재가
조만간 대통령의 이제 탄핵에 대해서 인용이나 기각이나 각하 결정을 이제 내릴 텐데 예.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을 민주당이 이렇게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일단은 여러 가지 복잡한 전국의 실타리가 풀린 다음에 그렇게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지금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다고 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것을 뭐 임명을 하겠습니까? 예. 저는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제의 요구를 건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제의 요구 부분이 아니고 이제 임명 여부죠. 임명 여부죠. 예. 임명 여부니까. 네. 임명 여부입니다. 네. 그래서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네.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임명한다지 즉시 임명한다, 뭐 일주일 내에 임명하는 그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임명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셨는데, 자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는 헌재에 가 있죠. 오전까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지금 알려지지 않아서 아마도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현재로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지 아니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지 뭐 현재로서는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인 셈법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언제 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뭐 빨리 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보더라도 14일을 넘긴 적이 없거든요. 11일, 14일 이렇게 두 번 됐었는데 지금 3주가 넘어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지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어쨌든 그거야 헌재가 판단하는 문제이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내부적으로 평의를 하고 편결하고 이런 부분들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게 뭐 이재명 대표 2심과 무슨 연계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재명 대표 2심 같은 경우에 뭐 만약에 저는 무죄가 나올 걸로 보지만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항소를 할 거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만약에 뭐 탄핵이 선고가 되고 파면이 선고되면 이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되고 물론 기각이 되면 돌아오게 되지만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이걸 뭐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의 결정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한 부분들을 다 답변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왜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인지 하는 부분.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 그 다음에 판례들 이런 것들을 다 소상히 적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예. 이 과정에서 어떻게 이걸 기술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물론 이것도 제가 모르는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 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생중계로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불법적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탄핵 자체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재명 대표 항소심 26일.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나올까 아니면 이제 후에 나올까요? 아니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그 영향을 뭐 안 줄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예상을 하셨는데 그 관련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저는 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만약에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1심과처럼 당선 무효용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선고가 된다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자중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이재명 일극 체제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단일 대우로 총력 이렇게 해서 결집하는 것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이 들고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각 언론사에 취재 요청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보냈다는 것은 각 언론사에서 한 명씩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추천을 하라 그런 식으로 보낸 것 같은데 이런 공문을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 임박했다는 얘기네요. 임박하고 다음 주에 아마 선고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게 되면은 통상 금요일 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일 날 하고 그리고 금요일인 28일인가요? 이때 대통령 헌재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커졌고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어질 것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타이틀로 지금 다음 주 일주일을 여당과 야당의
가장 핵심적인 분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예. 그런 일주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뭐 다음 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네. 큰 상황이고 수요일 전이 될지 후가 될지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제 현재 그 헌재에서 지난달 24일이었나요? 그 최상목 대행이 이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뭐 3주가 지금 넘었는데 이제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재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광화문 최고위원 회의하던 중에 한 발언 그것을 놓고 이제 여당에서 상당히 총공세를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오늘 또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이제 그 개시를 하겠다. 탄핵 절차에 어제 그 회의에서는 일단 그 지도부에 위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도부에서는 그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어요. 그게 어떤 또 의미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최상목 대행의 탄핵은 뭐 하는 게 맞아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법 위반을 하고 있잖아요. 위헌이라고 이미 판결이 내려온 상황을 수정을 안 하고 있어요. 이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헌재에서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결론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상목 대행은 그걸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헌재에서 결정 내린 사항을 왜 안 따르는 겁니까?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에요. 탄핵 사유고요. 탄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것은 지금 최상목 대행을 탄핵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잖아요. 지금 국무총리까지 탄핵이 된 상태에서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을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이주호 부총리가 오겠죠, 물론.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게 되니까 국가적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참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사안만 보면 즉시 탄핵을 했어야 돼요.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탄핵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신중하게 처리해 왔는데 더 이상은 기다리기가 어렵다. 지금 보면 거부권을요. 8번, 9차례를 행사를 했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걸 이제 관련해서 강조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발언에 대해서 몸조심하라 이런 발언을 쓴 건데, 그 발언 자체는 정치인의 외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상목 대행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헌재 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도 그렇고요. 거부권을 9건이나 행사한 것도 그렇고요. 지금 여당이 요구하는 걸 다 받아들여서 하고 있어요. 아니, 제2요구권도 여당이 뭐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거 다 받잖아요. 그럼 야당은 다 무시하고 하는 겁니까? 자기가 무슨 국민의힘의 당수입니까? 뭡니까? 아니, 본인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여야의 입장을 다 판단해서 해야지. 알겠습니다. 여당이 요청하는 걸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입니다. 레토릭 뭐 할 수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저는 경고형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강한 경고성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시간이 거의 절차를 개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발의한다는 의미입니까? 이제 발의를 하면 72시간에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근데 당장 발의를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절차를 개시한다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겠다는 거니까 언제쯤 발의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교수님 어떻게 이재명 대표 발언 그다음에 이제 탄핵 절차 개시 요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둘 다 부적절하고 둘 다 민주당한테는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다음 주 일주일을 못 참고 지금 민주당이 광장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합법적인 처리, 법적인 테두리 내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킨다면 다급하기 때문에 광장으로 나오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발언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마지막에 다시 마이크를 달라 해서 원고에 없는 그런 얘기를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 이런 것이 핵심적인 워딩인데 장동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정신줄을 놓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당히 국민의힘 전체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변 위협. 명백한 테러 위협이라고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뭐 그런 식으로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탄핵도 마찬가지로 뭐 탄핵을 최상목 대행에 대한 최상목 권한에 대한 탄핵 30번째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인 실익은 없고 오히려 중도층에 이반하고 향후 민주당의 정치에 그리고 헌재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탄핵이 지금 8번
법은 계속 기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해서 어떤 명분으로 탄핵을 할지 이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임명하지 않는다는 것. 최상무 권한대행은 임명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헌재에서 얘기했고 고민 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임명하는 거랑 임명하지 않는 거랑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탄핵 사유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것을 탄핵해서 헌재로 보내준다면 헌재의 판단에서 대통령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정치인 뭐 여야 할 것 없이 계속 이제 뭐 기사로 거친 발언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